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다입니다. 눈 내리는 날, 눈사람 다들 한 번쯤 만들어 보셨죠? 그런데 어떤 날은 눈이 잘 뭉쳐지는 반면 또 어떤 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아 보이지만 눈에도 특성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는 눈도 눈 나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키장을 갔을 때 거기에 눈 만드는 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잘 뭉쳐지지 않는 눈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 스키장에서는 건설을 더 선호하는 걸까요? 이제 어린이들은 이제 눈사람 만들기에 좋은 습기를 가득 머금어 잘 뭉쳐지고 미끄럽지도 않은 습설을 좋아합니다. 네, 근데 스키장 업체에서는 마른 건설을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 습설은 스키 플레이트에 잘 달라붙는 등 미끄러짐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스키장의 겨울 분위기에는 몰라도 슬로프 설질에는 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자연 경관이 슬로프 주변 울창한 나무를 부러뜨리기도 하기 때문이죠. 눈썰매장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네. 눈썰매장에서도 물기를 많이 머금은 눈보다는 마른 눈이 건설을 선호를 합니다. 이것은 젖은 눈에 비해 마른 눈이 훨씬 더 잘 미끄러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키장이나 눈썰매장에서는 마른 눈을 일부러 만들어 슬로프에 뿌리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폭설을 가져오는 습한 눈이 내리면 오히려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젖은 눈의 경우 설질도 좋지 않고 또 주변의 나무들을 쓰러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습설이 건설보다 더 무게가 나간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눈도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네. 젖은 눈인 습설은 마른 눈인 건설보다 무게가 통상 2배에서 한 3배 정도 더 나가는데요. 네. 눈이 1m 높이로 쌓였을 때 제곱미터당 평균 300kg의 무게가 나갑니다. 이제 예를 든다면요. 폭 10m, 기 20m, 보통 비닐하우스 크기죠. 네. 이 비닐하우스에 50cm의 눈이 쌓이면 최대 30톤이 넘는 하중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위에 15톤 트럭 2대가 올라가는 셈이죠. 네. 그러니까 습설이 50cm 쌓였다면 안 무너질 비닐하우스가 없는 것이고요. 아니, 뭐 비닐하우스뿐만 아니라 철제 시설도 견디기 쉽지 않은 무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부러진다거나 뭐 시설물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눈이 바로 습설이 되는 것이죠. 저 강원도 영동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면 소나무 등이 부러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통상 한 27cm가량의 눈이 쌓이면요. 비닐하우스가 붕괴되고요. 네. 1m 정도가 쌓이면 스레트 지붕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대설 경보가 내려졌을 때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10cm 정도의 눈이 녹으면 1cm가량의 물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 습설도 이제 녹는 눈의 양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물의 양도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개 이제 10cm 높이의 눈이 녹으면 1cm의 물이 생깁니다. 하지만 습설은 이보다 두세 배의 물이 더 많이 생기죠. 반면에 건설은 한 20cm 정도 되어야 1cm의 물이 만들어집니다. 눈 안에 함유하고 있는 물의 양 차이가 엄청 크다는 것인데요. 네. 일단 뭐 습설은 눈이 만들어지는 고도까지 대개 보면 0도에서 영하 10도 이내일 때 그때 만들어집니다. 근데 건설은 이보다 더 추울 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눈이 만들어지는 고도가 최소한 영하 10도 이하일 때 네. 만들어지는 눈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서 북동진에 올라오는 기압골에서 만들어지는 눈은 습설로 폭설이 내릴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고요. 북쪽에 아주 차가운 고기압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기압골에서 내리는 눈은 건설로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덜 추운 날에 좀 눈송이가 큰 한방눈이 내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습설의 경우 시설물 붕괴 피해 많이 가져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실까요? 2011년 2월 울진군은 이제 폭설이 강타했었는데요. 무려 126cm의 적설량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당시 이제 폭설이 내리면서 건물과 비닐하우스를 무너뜨리고 배를 침몰시키는 등 대단한 위력을 보였습니다. 내륙의 울진, 금강, 소나무 등은 거의 피해가 없었지만 해안가는 폭격을 맞은 듯 아주 크게 훼손되면서 습설과 건설의 피해 상황이 아주 뚜렷이 갈렸는데요. 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요. 해안가는 기온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습설이 내렸습니다. 근데 산악 쪽으로는 기온이 낮아서 건설이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산림유전 자원 보호령으로 지정된 서면 소강리, 북면 두천리 일대 금강소나무는 내륙의 특성상 건설이 내리면서 피해가 거의 없었는데 습설이 내렸던 해안가 주변 울진 엑스포공원 내 한 50에서 100년생 금강소나무 17그루는 다 부러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주변 해송 3,000그루가 부러지거나 또 크게 훼손되었었습니다. 당시 이제 기상대 관계자는 해안가 주변 소나무와 시설들이 직격탄을 날랐던 습설은
보통 2 내지 3월에 집중되며 한방눈이나 날린 눈이 습설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더군요. 또 이외에도 삼척중앙 가설시장 지붕 붕괴 사고도 아주 좋은 예입니다. 네.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진 강원 영동 지방에 2011년 2월 16일 오후 삼척시 남양동 중앙시장에서 통로를 덮은 가설 지붕이 무너지면서 여러 사람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며칠 사이 한 140에서 160cm 가량 내린 눈을 치워주지 않아서 가설 지붕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네, 정말 오늘 주제처럼 눈이라고 다 같은 눈이 아니군요. 네. 이제 또 좀 춥지 않은 날 많은 눈이 예보돼 있는 날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푹신푹신할 것 같은 한방눈, 보기에는 정말 좋지만 많은 양의 습기를 머금고 있어서 큰 피해를 가져오곤 합니다. 젖은 눈이 내리면 피해가 없도록 쌓인 눈을 빨리 치워주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